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공장 진행의 이지입니다. 주식공장은 시청자 여러분과 소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최선의 방송 만들겠습니다. 앵커 브리핑 시작합니다. 와, 더 가는구나. 이 하락 전환했던 시장이 다시금 오르면서요. 오늘 장중 2380선을 딱 터치를 했습니다. 정말 풍부한 유동성이 시장을 올려주고 있는데요. 이 코스피는 2300선에 안착했고 결국 2400선을 넘을 수 있을까 기대가 되네요. 자, 물론 지수가 급하게 오른 감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장 일각에서는 밸류에이션 부담은 커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표적으로 이 코스피 12개월 선행 PER이 13배 됐는데 2010년 이후 최고치를 지속적으로 경신하고 있는 거라고 합니다. 자, PER 개념 어려우실 것 같아서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수익 비율인데요. 기업에 적용시켜 볼게요. 자, 현 주가를 기업이 일정 기간 동안 확보한 한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지표인데 더 쉽게 얘기해서 현재의 주가가 기업 실적과 비교해서 얼마나 비싼 가격에 거래되는지를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장에서는 현재 주가와 비교할 때 향후 이익 전망치를 더 많이 활용하죠. 왜냐하면 주가가 당연히 미래 기업의 가치를 반영하기 때문이에요. 이걸 지수에 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 10년 이후 최고치 비싼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도 개인의 매수에는 지속 유입되고 있습니다. 불붙은 동학개미의 힘 어디까지일까요? 자, 코스피 200 지수의 구성 종목들이 있는데요. 절반이 일단 2분기 성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최근 시총 10대 그룹에서는 바이오 그리고 전기차 이 관련주가 시총이 쫙 늘면서 약진을 했는데 자, 오늘 두각을 나타내는 종목은 바로 현대차입니다. 현대차가 현재 16% 넘는 급등의 힘을 정말 고속질주의 힘 무섭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는데요. 6거래 연속 52주 신고가 기록을 했고 2년 3개월 만에 16만 원대를 터치를 했는데 하루포 이렇게 터지는 그 날이 9년 만에 처음입니다. 13% 이상 급등했던 데가 9년 만에 하루포 그 부분이 급등했던 흐름이 9년 만이니까 굉장히 오늘 불기둥을 보이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미래의 성장 동력을 장착한 종목들 여전히 눈에 띄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앞으로도 실적 좋아질 거다라는 베팅 움직이도 최근 우리를 놀라게 하네요. 자, 이번 주는 하지만 미중 갈등, 또 미국과 캐나다 관세 트러블이 있습니다. 외부 요소이고요. 옵션 만기도 있고 남은 기업들의 나머지 실적 성적표도 봐야 됩니다. 만약에 이 성적표가 잘 나와준다면 앞서 우려했던 밸류 부담감을 덜어낼 수 있는 건데요. 무엇보다도 개별 이슈에 주목하면서 종목의 옥석 가리기가 필요한 때 저희 주식공장이 여러분 투자에 든든한 좌포를 딱 찍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도 쭉 함께해 주시죠. 자, 계좌 불기둥이여 마구마구 솟아라 앵커 브리핑 시간이었습니다. 네, 주식공장 가동이 잘 되고 있습니다. 한 PD님 재료 납품 잘 해주셨고요. 저희 개인 투자분들을 응원하는 방송인 거 아시죠?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사항들 함께 해보시고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느낌을 샵 3772 유료 문자이고요. 또 유튜브 라이브 채널 또 실시간 중계되고 있습니다. 다시 듣기 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팟빵과 팟캐스트도 준비하고 있는 거 아시죠? 24시간 주식공장은 늘 함께입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자, 오늘 첫 번째 특징주 공장으로 좀 달려가 볼게요. 오늘 이 시간은 위드금융 정태근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2400서 얼마 고지가 남지 않았는데 네. 사실 마이너스 요소도 있고 플러스 요소는 더 많은 것 같고 일단 갑니다. 우려 속에서도 네. 뭘 보면서 대응을 좀 잘해야지 그나마 못 오른 종목들 있잖아요. 그거 잘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못 오른 종목을 매수를 하면은 더 네. 소외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그거 안 돼요, 그러면? 그럼 그러니까 가는 종목을 가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예. 들면은 예. 지금 서두에 앵커 멘트에서 현대차 네.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는 종목만 가는 것 같아요, 계속.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지금 가는 종목을 무섭지만 무섭지만 전 개인적으로 이렇게
고소공포증도 약간 있거든요. 그래서 높은 걸 좀 싫어하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차라든지 뭐 최근 SK이노베이션즈 이런 종목들 보면은 매수를 안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뭐 그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도 카페24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도 갑자기 급등을 하는데 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계속 가니까 이런 종목들 쪽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이런 종목들이 상승을 하게 되면 또 하게 되면서 또 시장이 가니까 뭐 지금 시장의 트렌드가 가는 종목만 가는 그런 트렌드다 보니까 좀 무서워도 따라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제 도전의 장이네요, 거의. 후발주자는 오히려 볼 필요는 그렇죠. 없다. 이게 또 네. 지금 가는 종목들을 보고 네. 이게 또 그 순환매가 발생되면서 또 이게 시장의 트렌드가 더 바뀐다. 다시 갈 그러면은 거니까. 그쪽으로 예. 가야 되겠죠. 근데 네. 그 전까지는 지금 가는 종목만 계속 쳐다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가는 종목도 상당히 네. 좀 많은데 여기서 뭘 올라타야 될지 저희가 또 노하우를 좀 드려야 될 것 네. 같습니다. 개별 이슈, 개별 종목들 꼭 챙기시고요. 자, 오늘 각 경제 채널에서 특징주를 저희가 납품된 상황 보고 드려야 되는데 시청자 여러분 함께 만나보시죠. 지금 띄워드립니다. 자, 이데일리TV, 한국경제TV, 매일경제TV, MTN의 특징주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오늘 급등세를 시원하게 보이는 현대차 대부분의 채널에서 선정을 했고요. 역대급 물난리에 비료 관련주 올랐는데 경농을 이데일리TV와 MTN이 분석했고 효성 OMB, 한국경제TV, MTN 그리고 삼성 SDI를 한국경제TV와 매일경제TV가 분석을 했습니다. 자, 이외에도 이데일리TV는 카페24, SK바이오팜, 동서, 하나솔루션을 한국경제TV가 HDC 현대산업개발, KMW, LG전자, 탑엔지니어링을 매일경제TV가 YG플러스, LG화학, 마지막으로 MTN이 한국 BNC, 하나시스템, 한국파마, CIS, 콜마 B&H, SK 디스커버리를 분석했습니다. 시장이 뭐 잘 가다 보니까 특징주도 꽉꽉 차고 관심주도 꽉꽉 차고 이 중에서 뭘 네. 골라야 될지 하여튼 고민이에요. 자, 분석을 좀 해주시죠. 전반적인 특징주의 느낌은? 네. 예. 뭐 전반적으로 자동차 그리고 전기차 그리고 이제 새롭게 뭐 테마주 뭐 이렇게 좀 봐야 될 거고 전반적으로 뭐 일단은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지만 현대차는 많이 언급이 되고 있고 그 외에도 LG화학이라든지 삼성 SDI 그러니까 자동차가 일단은 탑픽이고 이 자동차가 탑픽이 되게 되면서 그 외에 뭐 효성 OMB 같은 이런 개별 테마 그리고 개별 종목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최근에 상승하는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특징주가 많이 꼽혔다라는 게 네. 일단 오늘의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이 중에서 네. 이슈 메이커로 그 역할을 톡톡히 하는 세 종목을 선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팀장님, 첫 번째 네. 종목을 가봐야 될 텐데 어떤 채널에 어떤 종목 눈길이 갔나요? 예. 보통 제가 많이 언급이 되는 종목들 중심으로 하는데 네. 그 전기차하고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지난주 했거든요. 현대차가 그죠. 보니까 장중 고점 17%까지. 예. 그 지난주 했기 때문에 또 하는 건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네. 일단은 두 종목은 일단 그 많이 언급된 종목 한 종목은 개인적으로 사고 싶은 종목을 좀 선정했거든요. 첫 번째 종목은 예. 그 사고 싶은 종목 SK 뭐예요? 바이오팜. 이게 코스피 200에 9월을 그 편입 네. 확정됐다면서요. 예. 그래서 지금 편입이 들어가도 되는 건지? 예. 지금 자리 같은 경우 좀 이따가 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네.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 말씀하셨듯이 오. 9월달에 코스피 200 지수 편입이 확정이 됐습니다. 예. 일단 그 지수 편입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면 항상 약방의 감초처럼 나오는 얘기가 있죠. 패시브 자금 주의. 이런 게 항상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마 9월달 편입이 되기 전까지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이 핑계로 인해서 좀 단기적인 반등이 나오지 않겠나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큰 SK 바이오팜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일단은 유통 물량이 좀 작다라는 게 제가 볼 땐 제일 강점인 것 같아요. 네. 먼저 네. 패시브가 뭔지 액티브가 뭔지 좀 네. 헷갈리신 분들이 있어요. 네. 뭐 간단하게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패시브는 말 그대로 중장기 펀드 자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소위 뭐 액티브와 그리고 스마트 같은 경우 단기 자금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패시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소위 말하고 있는 펀드, 장중장기 펀드 이런 자금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소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외국인들이 사는 종목들은 중장기적으로 간다. 예. 그게 어쩌다 보니까 펀드가 그런 성격이 있다 보니까 그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펀드들 자금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일단 어쨌든 이 중장기적인 자금이 들어온다라는 건 말 그대로 중장기적으로 성장이 그리고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표현이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 또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많이 좀 관심을 가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이런 자금들이 더 들어올 수 있을지는 저도 좀 미지수예요. 왜냐하면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예. 유통 물량이 작아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유통 물량이 7,800만 주인데 여기 시중에 유통되는 주식이 550만 주 정도 되거든요. 그 자사주를 포함한 대주주 물량이 78%입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일단 78% 5,800만 주 정도 되거든요. 거기다가 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의무 확약 기간 주식 수가 또 1,300만 주 정도가 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시중에 매매할 수 있는 유통 주식수가 작거든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경제대 기본 논리를 봤을 때 공급과 수요 측면에서 봤을 때 공급보다 수요가 오히려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살려고 하는 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핑계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코스피 200 지수에 편입이 되게 되면서 앞으로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핑계가 되게 되면서 유통 주식수가 좀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차트적인 부분을 좀 보자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5일선과 21선이 붙어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 특히나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 5일선이 밑에 있고 그리고 21선이 위에 있거든요. 5일선이 아래에 있고 21선이 위에 있는데 이 캔들이 21선을 점핑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 소위 뭐 이 갭이 또 발생이 되게 되면서 갭이 발생되게 되면서 21선을 이렇게 점핑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 그리고 아래쪽 보면 거래량도 지금 좀 실려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갭이 발생되게 되면서 상승하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난주 말씀드렸던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이 종목도 지금 보시면은 화면 좀 같이 보면서 말씀드리면은 지금 이 종목이 8월 3일부터 소위 말하는 갭이 발생되게 되면서 계속해서 상승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양봉이 계속해서 출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살짝 그 SK 바이오팜을 좀 가져와 보게 된다면은 그러니까 현대차 같은 경우에 갭이 발생되고 양봉이 계속 발생되게 되면서 상승이 나왔는데 지금 어찌 보면 21선이 점핑된 상황이기 때문에 점핑된 상황 속에서 양봉이 나오고 거래량 실려주게 되면서 갭이 발생이 되게 되면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 주가가 단기적으로 턴어라운드가 되는 경우가 상당수 많았습니다. 지금 제가 현대차를 예를 들었는데 이렇게 점핑해서 가는 종목들이 있는데 지금 그 종목이 좀 생각이 나서 현대차를 예를 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한번 다음 주에도 한번 살펴보고 싶은데 어쨌든 차트적으로 봤을 때 21선을 점핑을 하게 되면서 갭이 발생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후에 추세가 상승적으로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전환된 경우가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그리고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양봉이 계속해서 현대차처럼 출현하게 되면 상승하는 경우가 좀 많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방송 끝나고 나서 솔직히 매수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개인 투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종목도 관심주에 편입을 해가지고 아까 전에 그 앵커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네. 덜 오른 종목. 더러른 후발주자. 후발주자. 네, 여기에 네. 좀 포함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관심주로서 한번 편입도 해보는 것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방송에 네. 공개적으로 말씀하시고 뒤에 매수하는 건 뒤탈이 없으신 거죠, 전문가님들은? 그래서 언급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언급을 한 오늘이 겁니다. 좀 적기인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이게 궁금했어요. 왜 코스피 200 지수에 편입이 될 수 있는 조건이 있는지가 찾아봤는데 이게 맞는지 좀 알아봐 주세요. 뭐냐면 조건을 보니까 상장 뒤에 15거래일 동안 코스피 시총 50위 내에 있으면 네. 이게 조기 편입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네. SK 바이오팜의 출시 이후에 30일권에 머물러 있었대요. 그래서 가능하다는 건데 네. 이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정확하게 조사를 하신 것 같네요. 네, 잘 찾았네요. 네. 검색으로. 네, 이렇게 하면 금방 찾아요. 여러분들 참고해 보시고요. 오늘 시가 대비해서 쭉 올라갔어요. 7.8%. 네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가 2거래 연속 있었다라는 점에서 쌍끌이 매수에도 네네. 있네요. 예, 외국인과 기관이 좋아했다라는 부분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그렇다면 가격적인 거 뭐 어떻게 갈까요? 그냥 지금 사면 되는 겁니까? 저는 예. 지금 오늘 이 윗꼬리가 다 안 잡혔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윗꼬리로 이렇게 남은 상태로 좀 마감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저는 여기서 조금 욕심을 낸다면 19만 원 전후? 19만 원 네, 전후요. 19만 원 전후 예. 정도 한번 기다려 볼 겁니다. 오후까지 기다려보고 많으면 어쩔 수가 없지만 오면은 그 가격대 부분에서 한번 매수를 해보고 단기적으로 한 10%에서 20% 정도 한번 저는 공략을 한번 해볼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주 현대차를 제가 현대차를 샀다고 해서 말씀드렸거든요. 예. 근데 현대차를 제가 어제 팔았어요. 아이고 아깝다. 지금 너무 아깝거든요. 금요일날 파셨군요. 네. 예. 왜냐하면은 예. 이번 주는 좀 상승세가 주춤하지 않을까? 아이고.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예. 항상 기다리는 조정을 안 한다고. 뭐 어쨌든 수익 났으니까 뭐 만족해야겠죠. 네, 아이고, 아쉬운데 네. 별로 뭐 위로가 안 될 것 같아요. 위로해도 그러니까 넘어가야겠죠. 네. 예, 자 이제 두 번째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채널에 어떤 종목입니까? 네, 다음 종목은 한국경제TV하고 매일경제TV에서 이제 SK이노베이션.
이것도 오늘 네. 저기 뭐지 52주 신고가 가지 않았나요? 아닌가? 네네 맞습니다. 네, 갔네요. 예, 네. 예. 확실히 해서 말씀하셔도 돼요. 전기차 2차 전지로 가는 네네.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SK이노베이션을 꼽은 이유가 네. 그러니까 최근에 종목들이 계속 이렇게 간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조정을 기다렸다 사야지가 아니라 그냥 조정 없이 계속 가는 겁니다. 현대차도 마찬가지고 지금 요종목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리고 SK이노베이션은 실적으로 저도 매수를 했다가 너무 작게 사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날짜를 8월 6일에 샀거든요. 샀는데 너무 작게 샀어요. 그래 그 다음 날 오르길래 너무 작게 사서 그냥 팔아버렸는데 뭐 어쨌든 SK이노베이션 거의 실전 투자를 기본으로 말씀해 주시네요. 예. 네. 보통 다른 전문가분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제가 사는 종목을 말씀드려요. 사는 말씀인데 네. 일단은 일단 뭐 차트보다는 내용부터 좀 말씀드리면은 일단 이 SK이노베이션에 나오는 이 2차 전지에서 니켈 비중이 90%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90%가 올라가면 뭐가 좋냐면은 배터리의 성능이 그만큼 더 좋아져요. 그러나 단점은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회사에서 나오는 90%의 어떤 니켈 비중이 되는 2차 전지가 2023년에 출시가 예정되고 있는 포드 전기차 픽업 트럭 여기도 장착이 될 예정이고 그리고 하반기에 현대차에서 또 전기차가 나올 예정인데 거기도 배터리가 장착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니켈 비중이 높게 되면은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분명히 있는데 이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완전히 해소가 됐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포드도 그렇고 현대차도 그렇고 좀 하지 않았을까? 공급사로 선정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장점이라 할 수 있는 부분이 말씀드렸듯이 니켈 비중이 올라가게 되면은 배터리의 성능이 좀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뭐 삼성 SDING, LG화학 같은 경우도 추후에 뭐 90%의 비중이 되는 니켈을 하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퍼스트 무버로서 첫 번째로 장착을 했다는 것에 일단 점수를 좀 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LG화학이라든지 그리고 삼성 SI 대비해서는 조금 뭐 저평가되어 있다고 볼 수밖에 없고 그리고 상당 기간 소외가 돼 있었습니다. 뭐 LG화학과 그리고 삼성 SI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올 초부터 전기차 2차 전지 관련해가지고 계속해서 부각이 됐었거든요. 중간에 뭐 코로나에서 잠시 조정이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에 반면에 조금 늦게 부각이 됐다는 부분들을 봤을 때 가격에 대한 부담이 있다라고 생각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SK이노베이션을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 4거래일 동안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지만은 중요한 건 추후에 조정이 나올 가능성도 분명히 있거든요. 요 종목 같은 경우는 차트를 좀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은 네. 금호석유라는 종목과 조금 차트가 유사하게 좀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금호석유 있습니다. 오늘 52주 신고가 기록했죠. 네네. 그렇죠. 그런데 제가 지금 그 금호석유 같은 경우는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 요게 날짜를 보게 되면은 지금 7월 13일 날 3거래일 연속 또 급등을 했었거든요. 예. 그리고 급등하고 난 다음에 기간 조정 보이다가 가격 조정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주가가 반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요겁니다. 날짜를 봤을 때 지금 7월 27일 이후로 조정이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 조정을 한번 기다려 보자라는 거죠. 이 조정이 나오고 난 다음에 다시 상승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SK이노베이션도 금호석유처럼 이런 조정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구간에서 저도 따라가기가 상당히 좀 부담스럽다라는 겁니다. 지금 사거리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래도 한번 쫓아가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손절가 되게 짧게 잡아요. 네. 짧게 잡아야 됩니다. 근데 그런 리스크를 안기보다는 금호석유처럼 한번 기다려보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호석유 같은 경우 예를 들면서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조금 기다려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라는 관점에서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네요. 가격적이고 좀 세부적으로 알려주시면 안 돼요? 예. 요거는 제가 기억을 했다가 금호석유처럼 그런 패턴이 나왔을 때 그때 얘기해 주실 아니면은 거예요? 또 예. 매수 타이밍이 왔을 때 꼭 약속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꼭 지키시고요. 네. 저 그리고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궁금했던 게 사실 후발주자는 네네. 볼 필요는 없다고 했는데 네.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오늘 봐서 알지만 탑 엔지니어링 아. 막 간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2차 전지는 후발주자 좀 괜찮은 거 아닐까 싶은데 2차 전지 섹터 안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네. 만약에 SK이노베이션이 안 갔다라면 저도 그렇게 말씀드렸을 거예요. 네. 그런데 가잖아요. 같이 가니까? 네, 가니까. 예, 예. 가니까 따라잡아야죠. 그럼 후발주자는 이렇게 좀 오르다가 말까요? 아니요. 그것도 가고 다 같이 가는 거예요? SK이노베이션도 최근에 뉴스라든지 리포트 나온 거 보니까 되게 좋은 예. 소식들이 많더라고요. 예. 그리고 그 핑계들로 인해서 상승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그리고 뭐 소위 말하는 K배터리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LG화학이라든지 그리고 삼성 SDI만큼의 어떤 SK이노베이션도 세계 2차 전지 점유율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현재 1위가 아실 겁니다. LG화학이 1위고 4위가 삼성 SDI거든요. 지금 SK이노베이션이 6위입니다. 그런데
지금 SK이노베이션이 삼성 SDI와 점유율 차이가 2%밖에 안 나요. 그러면 삼성 SDI는 따라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은 향후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긍정적인 얘기가 계속해서 나올 가능성은 높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LG화학이 사실 금요일에는 시총 3위였는데 4위로 네이버 약간 뺏겼네요. 이런 것도 좀 참고해 보시고요. 자, 그럼 SK이노베이션에서 타이밍 올 때 꼭 말씀을 주신다고 하니까 매일 월요일은 또 지켜보셔야겠네요. 네. 주식공장을. 네. 자, 이제 세 번째 특징 좀 가볼게요. 예. 세 번째는 효성 OMB를 선택을 했는데요. 이거는 한국경제TV 그리고 MTN 두 선정이 됐습니다. 네. 테마는 좀 많이 안 하고 싶은데 예. 그래도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특징주로서, 그러니까 관심주가 아니라 특징주로서 언급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일단 선정을 좀 했습니다. 오늘도 효성 OMB 같은 게 26%가량 현재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뭐 오늘 뉴스가 나왔다라기보다는 이 종목은 지금 이제 8월 6일 날 아시다시피 지난주 목요일이죠. 목요일 날 일단 정부에서 북한에 $10,000,000 정도 지원을 할 거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참 북한에 대한 상황이 너무나 애틋하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거기다가 통일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대동강 맥주하고 그다음에 뭐였죠? 뭐 물물 교환한다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추진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친북 성향이라고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너무나 북한의 친성향으로 할게요. 너무나 네. 그 친성향이다 보니까 너무 북한의 우호적인 어떤 정책들을 하고 있는 것들이 이런 테마주들이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그 정부뿐만 아니라 통일부 장관까지 이렇게 적극적으로 북한의 어떤 지원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된다라면은 아마 앞으로 계속해서 들썩들썩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 비료주뿐만 아니라 이렇게 자꾸 그 친성향적인 어떤 그 액션이라든지 정책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네. 앞으로 금강산 관련 종목들 안한테 있죠? 뭐 이런 종목들도 또 들썩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뭐 효성 OMB 같은 경우는 뭐 이거는 접근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특징주, 그 최근에 급등을 하고 있다 보니까 말씀드리는 부분들이고요. 어쨌든 실질적인 수혜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어쨌든 김정은의 마음이 닫히는, 지금 열릴지 모르겠지만은 지금은 닫혀 있는 상황이거든요. 열고 닫히는 거에 대해서 큰 변화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지원들로 인해서 열릴지 모르겠지만은 일단 닫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인 수혜는 아직까지는 제한적이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효성 OMB란지 남해화학이란지 조비 같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 그리고 이런 종목들 단기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단기적인 변동성을 봐야 될 것 같고, 이 변동성이 두더지 잡기 식으로 수남매가 발생되면서 금강산 쪽으로 가는지 여부, 뭐 이런 어떤 팁 정도만 드리는 걸로 좀 마무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네. 효성 OMB는 이 네. 비료 납품 부분의 선도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거의 농협을 통해서 거래가 이루어진다라는 뭐 좀 기업적인 정보 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대부 관련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테마주 성격이에요. 또 잘 네. 보시죠. 자, 오늘 이렇게 특징주 3가지 만나봤습니다. 미드금융의 정태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 증권사 스타피비 출신의 와이즈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과 함께 오늘 시장을 색다른 시선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전해드린 투자 정보 여러분 잘 활용해 보시고요. 그 결과는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네, 증권사 스타피피 출신의 와이즈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오늘 개장을 함께했는데 네. 지수가요 2,387선까지, 아까 오프닝 할 때만 해도 80선이었는데 그렇죠. 이제 90선 다다릅니다. 거침없는 상승 흐름이 좀 이어지고 네, 있다, 이렇게 네.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지수가 코스닥 같은 경우는 좀 마이너스권에서 움직이는 모습들을 오전에 좀 보였고,
코스피도 잠깐 조정을 같이 받는 게 아니겠는가라는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수는 거침없는 상승 흐름들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안타까운 것은 현재 지금 모든 주식이 올라가고 있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일부 주식들의 쏠림 현상들이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고 이러한 쏠림 현상들로 인해서 지수는 올라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일부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내 종목은 오늘 좀 많이 빠지네라고 좀 생각하시는 종목들도 일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서로 눈낮이가 서로 다르다. 이런 부분들을 좀 서두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바로 현대차 그룹주들이겠죠. 현대자동차를 필두로 해서 현대자동차가 지금 14%, 기아차가 9% 정도 지금 올라가면서 그룹주들의 강한 흐름들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연일 지금 거론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잘 아시다시피 현대차 같은 경우 최근에 판매가 많이 늘었다라는 점이 일단 가장 1순위고요. 2순위는 이제 전기차 부분에 있어서의 시장 탈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는 것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시장에 극렬한 쏠림 현상들이 현재 거듭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반면에 일단은 지금 현재 그동안 강했던 지금 현대차가 올라가지만 전기 2차 전지 관련주들, 소위 말해서 전기차 관련주들이 좀 약세죠. 오늘 LG 화학이라든지 삼성 SDI 들고 계신 분들은 야, 지수가 이렇게 올라? 근데 내 종목은 왜 안 오르지? 이런 지금 생각들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동안에 쏠림 현상들이 워낙 강했었던 또 업종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2차 전지가 계속해서 간다라는 게 시장의 지배적인 의견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좀 조정을 받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여기에 덧붙여서 현대 지금 제약바이오도 상당히 약한 흐름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미약품이 한 6% 정도 빠지고 있고 셀트리온 3인방 같은 경우도 그렇게 강하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삼성바이오 같은 경우도 전반적으로 좀 약세죠. 그 외에 여타 그동안 시장의 강세를 이끌었던 제약바이오 섹터들은 오늘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현대차를 필두로 해서 몇몇 종목들만 계속해서 이런 모습들 지금 보여주고 있죠. 순환매 차원에 돌고 있고 나머지 그동안 좀 지난주 강했던 2차 전지 관련주들이랄지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오늘도 조정이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현대차 정말 질주 속도가 무섭습니다. 하루 폭등 폭이 급등 폭이 9년 만에 이렇게 크게 나온다고 하니까 그렇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전기차와 바이오는 일부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것 같고요. 지금 코스피, 코스닥 양 시장 모두 시가 대비 상승폭 높여서 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무려 개장가와 좀 비교해봤을 때 거의 30포인트 이상 코스피는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 자, 이렇게 되면은 이쯤에서 잘 끝났으면 좋겠습니다만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네. 뭐 시장을 지금 현재 뭐 어떤 예측을 지금 현재 말하기가 조심스럽습니다. 더 간다라고 말하기도 조심스럽고, 조정을 받는다라고 말하기도 조심스럽죠. 뭐 전문가면 그런 걸 맞춰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런 걸 맞추면 전문가가 아니라 점쟁이죠.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인식을 하시고, 저희들은 이제 논리를 보는 거죠. 이게 과연 시장에 있어서 더욱더 추가적인 동력이 될 것이냐, 아니면 조정의 빌미를 볼 것이냐라는 논리를 보는 것이지, 시장이 올라간다, 맞춘다를 맞추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들, 그런 것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 오후장에도 이런 쏠림 현상들은 지극히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쏠림 현상들 이후에 지금 뭐 2차 전지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우리가 좀 보여지듯이 후유증들이 좀 나타날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과거 경험상 경계를 해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오늘 현대차 같은 경우 거래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고점에서 거래량이 많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오후까지 이런 걸 좀 지켜주면 다행이겠습니다만, 네. 오후에 만약 밀리게 된다라면 현대차에 대한 것들 여러분들 리스크 관리에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네. 따라서 그런 부분들까지 종합적으로 보십사라고 말씀드리겠고, 제가 오후에 조금 눈에 들어오는 것은 LG전자입니다. 오후에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을 LG전자, 좀 물론 오늘도 많이 올랐습니다. LG전자 같은 경우 오늘도 지금 10% 가까이 오르면서 오른 주식을 얘기하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현재 올라가고 있는 것들이 계속해서 쏠림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죠. LG전자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못지않게 상당히 현재 지금 100세 가전 부분에서 1위를 달성하고 있고, 중요한 것은 LG그룹 내에서 LG화학이라든지 이런 전장 사업, 그러니까 전기차와 관련된 사업을 총괄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보면 과거에 10만 원을 탈환했던 그런 모습들을 재차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윗꼬리가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공략주로서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따라서 매수는 현재가 부분에서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85,000원 부분에서 매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목표가는 10만 원, 손절가는 8만 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는데, 일단 지금 뭐 서둘러서 매수하기보다는
오후 정도 한 2시경 정도까지 보면서 밀리지 않는다라면 매수가 가능하고요. 만약에 조정을 받으면 시장이 약세로 돌아설 수도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약 한 30분 정도 좀 더 지켜보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 곁들여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소통창에 전기차 너무 올랐습니다. 힘들 때 좀 쉬는 것도 체력 비축을 위해서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예. 그러니까 잘 가는 섹터 오히려 잘 또 잡으면 좋을 수 있는. 그렇죠. LG전자도 오늘 52주 신고가 기록했는데 관심주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시청자 여러분도 이미 이제 스토리텔링을 잘하고 계신 것 네. 같아요. 시장의 이야기를 잘 그렇죠. 듣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부분으로 많이 발전하고 계시네요. 자, 오늘 시장의 색다른 시선을 만나봤습니다. 매일매일 이렇게 들으니까 엄청 도움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식공장 이제 세 번째 저희 남겨두고 있습니다. 코너 1시 22분이고요. 관심주 공장입니다. 샵 3772 유튜브 그리고 여러 가지 팟빵, 팟캐스트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많이 많이 봐주세요. 저희 잠시 후에 뵐게요. 네, 관심주 공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 DB금융투자 디지털 컨설팅 팀의 김영경 과장과 함께할게요. 과장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뭐 현대차, 뭐 필두로 불기둥을 나타내고 있는데 온수장비 그리고 증권 섹터가 가장 큰 폭으로 또 오르고 있거든요. 지수가 80선을 뚫었다 보니까. 네. 근데 증권주로 사실 실적도 괜찮게 나오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증권주 같은 경우는 지수와 이제 연동성이 가장 강한 그런 섹터이기도 하고요. 또 2분기 실적 발표를 대부분 이제 많이 했는데 예. 실적도 역시 굉장히 좀 잘 나왔던 그런 상황이죠. 뭐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도 역시 좀 강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금 시장은 철저하게 가는 업종이나 가는 종목만 계속해서 가는 그런 장이잖아요. 뭐 그런 관점에서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포인트 그리고 지수 상승에 따라서 여러 가지 긍정적인 요소들이 많은 이 증권주들이 저희는 지난주부터 급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네. 일단 지수 역시 계속해서 지금 52주 신고가를 지금 내고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피 같은 경우도 지금 2,386포인트, 이제 2,400포인트를 이제 눈앞에 두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증권주의 모습이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계속해서 좀 상승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상승세가 언제까지 가냐라고 이제 차익실현 언제 하지라는 궁금증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관점에서 이제 증권주가 보통 이제 제일 마지막에 또 올라가는 그런 업종이기도 하거든요. 뭐 그런 것들도 한번 참고해 보셔서 증권주가 올라가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계속해서 보유 관점으로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신규 접근하시는 분들은 이제 지수가 여기 만약에 2,500까지 계속 간다라고 네. 하면 당연히 증권주 여기서 10에서 20%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에 대한 의문이 있으시는 분들은 이제 증권주를 담으시면 지금 시점에서는 좀 조심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제 미국의 추가 부양안이 오히려 통과가 되면 또 예. 시장이 좀 조정을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오히려. 예. 왜냐하면 이제 미리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400 갈 수 있을까라는 것을 봤을 때는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뭐 현실화는 되는 것 같습니다. 가능한 시나리오가 되는 것 같고 사실 이제 미국 추가 부양책 지금 옥신각신하고 있는데 이게 딱 나오면 뭐 지수는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고요. 바로 이어서 오늘장 관심주 각 채널의 그 납품된 상황 저희가 보고 드립니다. 만나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데일리 TV의 관심주입니다. 서울 바이오시스 한컴
MDS, PI 첨단 소재 코오롱인더, 한국 BNC 선정이 됐고요. 한국현대TV는 오스코텍, E&D, 아모그린텍, 셀리드, NS, 이녹스 첨단 소재, 넷마블, 에이스테크를 선정했습니다. 매일경제TV는 전파기지국, KMW, 웹진, 동양피스톤, DSC 인베스트먼트, SJ그룹, 경인양의 스튜디오 드래곤을, MTN이 GNC 에너지, 머큐리, 스튜디오 드래곤, LG화학, NH사이버결제, NH 한국사이버결제, SK이노베이션, LG디스플레이, HDC 현대, 이핀대, 스튜디오 드래곤, 매일경제TV와 MTN이 공동으로 분석했습니다. 네, 빠르게 관심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관심주 포착이 됐습니까? 네, 제일 과장님? 먼저 말씀드릴 종목은 아모그린텍입니다. 아모그린텍 한국경제TV에서 분석을 했습니다. 네, 예. 아모그린텍 같은 경우는 이 사업 구조가 굉장히 좋은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뭐냐면 5G 통신 그리고 2차 전지, 예. 그리고 이제 IoT 이런 쪽에 다 연관이 되어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아모그린텍 굉장히 좀 기대를 받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에도 움직임이 좀 정체가 있었습니다만 지난주 금요일과 오늘 지금 이틀 연속 상승을 하면서 예. 거래량이 실린 상승이 나오면서 박스권을 돌파하려는 움직임이 현재 나오고 있고요. 최대 주주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아모텍이라는 회사가 최대 주주예요. 아모텍이요? 네, 그래서 이제 예. 이름이 아모그린텍인 거죠. 아. 네, 아모텍의 자회사입니다. 그런 아모텍이 약 17.58% 지금 지분 갖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아모텍의 최대 주주 김병규 이 오너가 지금 40% 정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60% 지금 이제 최대 주주가 60% 갖고 있고요. 그리고 미래에셋 자산운용이 5.74%, 우리 사주가 1.25% 합치면 약 이제 67% 정도 물량이 좀 잠겨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주가가 조금 더 상승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좀 물량을 좀 잠궈가면서 좀 급등이 나올 수도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종목이고요. 말씀드린 대로 모멘텀은 이 종목은 5G와 2차 전지 다 걸려 있는 그런 종목 치고는 최근까지 이제 많이 못 올랐어요. 아, 그래요?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 오히려 지금 이제 약간 좀 2차 전지 보시면 최근에 이제 LG화학 그리고 삼성, SDI, 뭐 SK 이노베이션 이런 대장주들이 움직이니까 네. 최근에는 뭐 장비 이런 쪽으로 이제 뒤늦게 급등이 나오는 종목들이 막 나오고 있잖아요. 네. 뭐 그런 관점에서 아모그린텍 역시 단기간에도 급등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모습으로 진입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양대 호재가 있네요. 요즘 그 뜨겁다던 5G, 2차 전지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채팅방을 보면은 관심 가지고 있대요. 이런 부분 보시고요. 자, 그렇다면은 오늘 7% 상승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급등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 주셨잖아요. 그 매수가 그리고 목표가, 손절가 이거 라인 좀 정해 주실까요? 그러니까 이 종목 지금 네. 이제 이 종목이 많이 올랐냐 안 올랐냐를 판단할 때 코로나19 이전 2월 달의 가격 수준과 비교를 하면 가장 우리가 좀 간단하게 비교를 할 수 있잖아요. 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2020년 2월 10일 날 17,450원까지 주가 상승이 있었어요. 굉장히 기대감이 많았던 종목이죠. 근데 코로나19 때문에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고 V자 반등이 나오는가 했습니다만 지금 거의 한 3개월 가까이 지금 제자리 횡보 걸음을 했어요. 네. 그래서 기간 조정도 충분히 다 했고 이제 다시 한번 출발할 때가 됐다라는 관점이고요. 1차 목표가는 당연히 이전 상승 라인인 17,450원 부근이 되겠지만 이미 지수는 이 가격대를 훨씬 넘어가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가격을 단숨에 뚫고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점, 이 점을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대 주주가 아모텍이라고 말씀하셨고 현재 7% 급등세 보이고 있습니다. 관련 매매 전략 참고해 주시죠. 자, 이제 두 번째 관심주 가볼게요, 과장님. 예, 다음 종목은 이제 E&D라는 종목인데요. 네. 아마 이제 잘 모르시는 분이 많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신규 상장주이거든요. 한국경제TV가 또 선정을 했습니다. 네, 지금 예. 7월 30일 날 이제 이전 상장했어요. 원래 코넥스에 있다가 네, 이전 상장을 한 종목이고요. 상장 이후에 주가가 지금 거의 2배 가량 상승을 했습니다. 네. 거의 2주가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에 주가가 거의 2배 가량 상승을 했어요. 그만큼 지금 시장에서 2차 전지 섹터의
분위기가 굉장히 좋잖아요. 이 종목 역시 그런데 편승하면서 종목이 상승이 굉장히 좀 상승률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동사가 하고 있는 사업은 일단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은 이제 연료 저감 관련된 이슈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 연료 저감이 아니라 이제 향후에 2차 전지 관련된 부분이겠죠. 이 2차 전지 관련된 부분은 이제 지금 이제 새롭게 진출을 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전구체라고 하는 이제 2차 전지 양극재에 들어가는 물질을 이제 하는 그런 회사인데요. 아직까지 매출은 전체 매출 비중이 1%가 채 안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가능성은 이제부터다. 전고체에서 나올 수 있는 매출이 이제부터 나오기 때문에 이 종목은 지금 뭐 최근 나온 이제 IPO 할 때 나오는 보고서를 보면 뭐 PER이 뭐 한 8배 정도다라고 나오는데 지금 이제 2차 전지 밸류 어떻게 보면은 잘 나가는 회사들은 거의 20에서 30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는 아직 거기에 대한 매출이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할인을 받는 건 당연한 거고요. 여기에서 이제 이제 전구체에 관련된 매출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밸류가 올라갈 거예요. 대형주 중에 SKC를 보시면 돼요. SKC 같은 경우도 작년에 이제 그 동박회사를 하나 인수했잖아요. 네. 인수한 다음에 이제는 2차 전지주로 완전히 탈바꿈되면서 밸류에이션 단이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시고 이 종목도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은 뭐 신고가 레벨입니다. 계속해서 주가가 상승 랠리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2차 전지 전체 섹터가 조정을 받을 때 그때 이제 같이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참고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유통 물량이 거의 70%예요. 그러니까 최대주주 지분이 많지 않아요. 30%가 채 되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 70%는 유통 물량이다라고 봤을 때는 예. 좀 이제 2차 전지가 좀 숨에 좀 살 때, 좀 단기 조정 타이밍에 올 때는 예. 좀 하락폭이 좀 클 수도 있다는 것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파르게 오른 만큼 그 이후에는 차익실현 매물이 좀 대거 나올 수 있다라는 가능성, 투자 유의사항까지 말씀해 주셨고요. 오늘 기간의 매수세가 2거래 연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E&D 같은 경우에 4거래 연속 새내기 주인데 상승하고 있는 상황. 오늘 9% 넘는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참고해 보시죠.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관심주로 가볼까요? 네, 다음 종목은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입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네, 스튜디오 드래곤 보시면 이제 지난 MTN. 8월 6일 날 실적 발표가 나왔어요. 예. 실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실적을 보시면 동사 같은 경우는 8월 6일 날 이제 실적 발표가 있었고요. 연결 재무제표 보시면 매출액은 1,614억 원을 기록을 했어요. 네. 전년 동기 대비 25.9% 성장했고요. 영업이익은 168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56.3%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액 상승률보다 영업이익 상승률이 2배가량 높았죠. 그러니까요. 네, 연이어서 기대치를 높게 나오는 것 같아요. 기대치 대비 높게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잘 실적이 나오는 거. 예. 잘 나오고 예. 있는 상황이고요. 향후에도 기대감은 계속해서 점증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우리나라의 가장 이제 컨텐츠 주 하면 스튜디오 드래곤이 당연히 꼽힐 수밖에 없고요. 네. 국내 OTT 회사들도 지금 합종 연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넷플릭스를 기점으로 글로벌리한 OTT 회사들도 지금 경쟁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죠. 예. 뭐 디즈니가 하고 있는 디즈니 플러스라든지 예. 뭐 넷플릭스 그리고 애플도 진출해 있고요. 중국 회사 역시 최근에 텐센트 자회사가 지금 다시 한번 이제 우리 시장에 진출한다는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컨텐츠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크고요. 우리나라 컨텐츠 같은 경우는 동남아시아 그리고 이 중화권에서 굉장한 인기를 지금 얻고 있잖아요. 예. 넷플릭스에서 인기 상위. 넷플릭스가 보면은 이제 뭐 저도 넷플릭스를 가입해 있는데요. 집에서 넷플릭스를 틀면 오늘 기준에서 어떤 이제 컨텐츠가 가장 인기를 얻고 있는지 순위가 쫙 나와 있어요. 탑순위가? 예. 그 탑 순위를 이제 이 전 세계적으로 알아볼 수가 있는데 그런 데에서 우리나라의 이 드라마나 이런 뭐 예능의 컨텐츠가 동남아시아 이 중화권에서 항상 상위권 그리고 거의 1위 아니면 2위는 꼭 들어가 있거든요. 신규 바이어들이 그렇게 많이 등장하고 있다고. 네, 맞습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스튜디오 드래곤에 대한 가치는 앞으로도 굉장히 올라갈 가능성 그리고 이 향후에 이제 이 중국의 한알령 관련된 이 이슈 역시 더 나빠질 거보다는 이제 어쨌든 좀 더 이제 완화가 되거나 좋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 부분에도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것 치고는 주가가 아직 이제 제대로 이제 본격 상승을 하지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주목을 해봐야 된다는 거고요. 차트 보고 잠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7월 8일이 52주 신고가 94,000원 찍었던 때였어요. 네, 예. 52주 신고가를 내긴 했지만 예. 뭐 굉장히 크게 오른 거는 없어요. 네. 보시면 거의 이제 작년 11월 달부터
거의 횡보 국면을 이제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7월 8일 날 94,000원 상승 이후에 다시 조정을 보였죠. 조정 보이고 이제 지난주 3거래 상승했다가 다시 조정을 보이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아직까지는 본격적으로 상승 추세에 진입해 있지는 않은 상황이지만 다시 한번 이제 이평선이 좀 정배열을 갖춰가는 모습 속에서 이제 뭔가 이제 좋은 이슈 하나만 나오더라도 다이렉트로 급등할 가능성이 좀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는 시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현대차를 보시더라도 저렇게 큰 종목이 뭐 15% 그냥 가고, 그러니까요, 예. 네 지난주에는 뭐 SK 이노베이션이 뭐 20% 가고 뭐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돈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큰 종목, 작은 종목, 큰 종목도 상한가도 갈 수 있고 20%, 15% 갈 수 있다라는 걸 눈에 우리가 의심했잖아요. 예, 예. 그거를 이제 머릿속에 두고 대응을 하셔야 돼요. 그런 관점에서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저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지만 실적도 잘 나왔고 향후에도 기대감은 분명히 커질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뭔가 좋은 이슈 하나만 나오면 다이렉트로 10에서 뭐 20%가 또 장대 양봉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염두에 두시는 그런 투자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분기 최대 매출, 수익성 개선도 동시에 시현이 됐습니다. 해외 판권, 서프라이즈를 향후 지속될 거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평가됐다? 놀랍네요.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력, 호재만 하나 딱 터져도 불을 뿜을 수 있다는 가능성 잘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자, 이제 과장님의 관심 좀 가볼 거예요. 예. 네, 제가 오늘 준비한 종목이 현재 조금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좀 감안하고 말씀드릴게요. 네, 뭐죠? DNT라는 종목인데요. 현재 26% DNT? 아. 현재 상승을 하고 있어요. 예. 근데 오늘 상승 첫날이었는데요. 아까 제가 준비할 때는 이제 10%대 중반이었는데 그 사이에 지금 더 많이 올라서 이제 26% 거의 상한가 부분까지 치고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데 이 종목 역시 2차 전지 장비 주식입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예. 그만큼 지금 2차 전지 주식이 굉장히 시장에서 핫하다라는 것을 또 한 번 알 수 있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에 주목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대형 배터리 업체향 양극재 레이저 노칭 장비를 공급을 하는데요. 이 노칭 장비를 국내에서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회사예요. 네, 경쟁 회사가 없습니다. 독점적으로 노칭. 네. 네, 노칭 장비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글로벌 세일 방식 노칭 장비가 이제 선호도가 올라가고 있는데 이 회사가 그걸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올해 하반기 내년으로 갈수록 이 장비 매출액이 급증할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올해에는 약 135억 원이지만 내년으로 가면 이게 711억 원으로 네, 수직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최대 주주는 APS 홀딩스.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이제 우리가 아는 이제 AP 시스템이 이 회사가 이제 지주회사 체제로 분리하면서 이제 회사 나눠졌죠. 이제 AP 시스템이 따로 있고요, 사업 회사가 따로 있고 APS 홀딩스라는 지주회사가 있는데요. 이 APS 홀딩스 아래에 DNT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APS 홀딩스 이 회사 자체도 지금 이제 그 일본과 관련된 네. 이슈 때문에 이 OLED 관련된 이 파인 메탈 마스크 정부 국책 과제로 선정된 회사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회사의 기술력이 계열사별로 다 굉장히 특출나죠. AP 시스템 역시 디스플레이에서는 우리나라의 강자인 장비 회사고 이 DNT 역시 2차 전지 노칭 장비 쪽으로는 이제 독점적으로 납품을 할 수 있는 회사가 된 거고 지주 회사 자체적으로도 이 파인 메탈 이 마스크를 또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이 포트폴리오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DNT가 만약에 좀 힘들다, 너무 상승 많이 한 것 같다라고 했을 때는 이 APS 홀딩스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릴게요. APS 홀딩스. 네, 지금 보여드릴게요. APS 홀딩스라고 현재 네. 이제 8,880원 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 보시면 이 종목 14,100원 2020년 2월 17일 주가 하락 이후에 지금 이 종목도 역시 횡보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이 종목 역시 지금 2월달 수준을 지수를 회복을 못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오히려 이 종목 역시 자회사의 급등에 따라서 뒤늦게 또 관심을 가질 주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APS 홀딩스. 그래서 이 APS 홀딩스가 아직 200일선 돌파를 못했는데요. 거래를 싣고 이 200일선을 장대 양봉을 돌파하는 날이 나오면 그러면 시장에 관심을 아마 가질 거고요. 또 DNT가 여기서 또 시세를 더 많이 낸다면 당연히 이제 최대 주주의 관심이 갈 수밖에 없겠죠. 예. 뭐 그런 관점에서도 이제 두 종목을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DNT는 지금 상승 추세 완만하게 지금 21선 따라 올라오다가
오늘 급등했잖아요. 그러니까 급등 첫날이니까 제가 봤을 때는 뭐 충분히 접근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좀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지금 이제 신고가 레벨이에요. 이 종목 역시 거의 2017년 이제 신고가 레벨 부분까지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 가격을 넘어선다면 이제 새로운 영역이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 상승하는데 이제 가볍게 좀 움직일 수 있을 것 같고요. 1차 목표가는 예. 12,000원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손절 라인은 7,900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APS 홀딩스 DENT 메이트 짝꿍 개념이네요. 그건 잘 파악해 보시고 매매 전략도 참고해 보세요. 자, 오늘의 관심주 들어봤습니다. DB금융투자 디지털 컨설팅 팀의 김연경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유익한 주식공장 이번 주 쭉 함께해 주세요. 저희 열심히 노력해서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 내일 12시 50분 기억해 주세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